캐나다로 이민 가자더니 나를 공항에 버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생겼다고? 그럼 왜 전화는 안 받았어? 죄송해요.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내 집 반돈까지 다 보탰는데. 어머님, 일단 동선에 가 계세요. 저희가 정리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당장 돈부터 보내. 돈 한 푼도 없이 작은 애네 가 있으라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연락드릴게요. 큰 며느리는 함께 이민 가자면서 김양순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고 할머니는 혼자 살던 집을 팔고 들어왔습니다. 이민 가는 당일날 큰 며느리는 할머니가 화장실 간 사이 인천공항에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70세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아들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곧 있을 캐나다 이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민은 큰 며느리가 먼저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고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 나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 시작했고 혼자 살았던 집도 팔았는데요. 막상 합가를 해보니 큰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한다는데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괜히 보게 되었던 겁니다. 정선아, 요즘은 회사 일이 좀 어때? 바쁘지 않니? 할머니는 며느리의 상황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뭐 그냥 그래요. 바쁘긴 하지만 할만해요. 박정선은 짧게 대답하고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 너희 시아버지가 그걸 못 챙기다가. 할머니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며느리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선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가 캐나다 가면 의료 시스템도 다르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무심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맞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정서적으로 소통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사실 김양순 할머니가 큰 며느리 박정선 씨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도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고 며느리는 무뚝뚝하게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의는 지켰지만 시어머니인 김양순 할머니에게 싹싹하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할 때도 별로 의견을 내지 않고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태도로 할머니와 눈을 잘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첫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라 김양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신혼집도 섭섭지 않게 5억대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할머니에게는 마음속 짐이 있었으니 바로 작은 아들에게는 저만큼 돈을 보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년 뒤 남편과 사별하면서 작은 아들이 결혼하던 때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아들네는 신혼집을 크게 못 해주었습니다.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1억 5천만 대줬고 나머지는 작은 아들네 부부가 알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옆에서 할머니가 지켜보니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서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둘 다 동갑인데 일방적으로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싫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동서가 너무 불편해요. 명절 때도 맨날 일부러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집이 실제로 멀어서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잖니. 나는 쟤네들만 보면 짠하고 미안하더라. 할머니는 작은 아들네 부부가 돈이 넉넉지 않아 지방에서 살고 있는 게 미안했고 큰 며느리가 좀 더 이해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 박정선 씨는 갑자기 할머니에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다가 이민 가시는 게 어떠세요? 할머니는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돌본 애들이라 떨어져 살며 자주 못 보는 게 아쉬웠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하니 처음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에게 같이 캐나다로 가자고 하니 너무 고마웠어요. 이민이라는 게 나 같은 할머니도 가서 잘 지낼 수 있는 거니? 그럼요. 요즘 어른들도 노후에 이민들 자주 가세요. 자식들 따라서 함께 가시더라고요. 캐나다는 정말 환경이 좋거든요. 그리하여 1시간 거리에서 따로 살던 할머니는 큰아들네와 한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돈 문제로 자주 싸웠고 할머니는 중간에서 자꾸 눈치가 보였어요. 며느리는 화가 나서 방문을 탕탕 닫곤 했고 그럴 때마다 애들도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민을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민 가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는데? 사실 남편이 요즘 사업 때문에 돈을 자꾸 엉뚱한 데다 투자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민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저도 좀 힘들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사업이야 큰 타격은 없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생활비도 빠듯하고요. 그래서 이민을 가려면 남편한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구나. 너 혼자 다 감당하기는 힘들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어머님,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끼리 해결했으면 해요. 이민 준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할머니는 고민했지만 어차피 함께 이민 가게 될 테니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 1억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이민을 앞두고 시기가 다가오고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 한번 집에서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랑 형이랑 캐나다 가면 한동안 못 볼 텐데. 얼굴 봐야지. 나랑 이 사람이랑 같이 잠깐 들릴게.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해. 그래, 너무 고맙다. 나야 니들 얼굴 보면 너무 좋지. 그런데 큰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더니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동서랑 사이 불편해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민 준비하느라 짐도 많고 집도 좁아지는데 꼭 와야 한대요. 할머니는 본의 아니게 가운데에 껴서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준비할 거 많으시니 하나씩 신경 쓰셔야죠. 정동선에 만나고 싶으시면 제가 태워다 드려요. 아, 아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아들네와의 만남을 고대했지만 결국 큰 며느리의 반대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큰 며느리의 말을 거스르기가 어려워져 할머니는 작은 아들네 방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주말에 가도 되는 거지? 작은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지금 집이 좀 정리도 안 되고 나도 준비할 게 많아서 나중에 보자. 그때 얼굴 보면 되지 않겠니?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돌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렇다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또 기회가 있겠지.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큰 며느리 때문에 작은 아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민을 떠나는 날 공항에 도착한 김양순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준비해 온 시간이지만 그날따라 큰 며느리 정선 씨의 태도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짐 가방을 들고 천천히 큰 며느리와 큰아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할머니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쌀쌀맞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셔야죠. 지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평소보다 다소 차갑고 할머니를 독려하는 듯했습니다. 그래, 좀 다녀와야겠구나.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따라 화장실로 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날은 다 같이 움직이는 날이니 며느리가 더 신경 써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마치 할머니를 빨리 어딘가로 보내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 할머니는 잠시 짐을 정리하는 며느리와 큰아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짐은 다 됐지. 서류도 문제 없지.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그냥 빨리 가기만 하면 돼. 며느리는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평소보다 차가웠고 무언가 서둘러 정리하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자신이 신경이 예민한 것일 거라 생각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면서도 할머니는 뭔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이리 신경이 쓰이지? 그냥 내가 너무 걱정하는 건가?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가족들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멀리서 앉아있던 큰 며느리와 큰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급격히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나를 두고 먼저 간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와 가족들을 찾으려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끝없이 넓고 복잡한 공항뿐이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안내방송은 할머니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가족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큰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만나겠지라는 생각에 할머니는 처음 가족들과 함께 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안내를 받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안감이 커졌고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로 바쁘게 움직였지만 할머니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도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6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이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신이 공항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텅 빈 대합실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차갑게 반짝이는 공항의 불빛들이 할머니의 마음속 허전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할머니는 힘없이 작은 아들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홀로 남겨진 할머니를 본 작은 아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형네가 엄마를 공항에 두고 그냥 떠났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어이없어하며 어머님,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민을 가면서 어머님을 두고 갈 수가 있나요? 라며 혀를 찼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할머니가 지낼 방을 내주며 엄마, 일단 여기서 좀 쉬셔. 형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할머니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큰아들네에게 의지했던 자신이 이렇게 홀로 남겨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큰 며느리와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정선아, 너희들 대체 나를 왜 두고 떠난 거니?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할머니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비자 문제 때문에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뒤늦게 이민 서류 문제로 어머님은 바로 못 오시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준비해서 오시면 되니까 그때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자 문제라니? 그걸 이제 와서 나한테 말하겠다고. 그럼 왜 공항에서 말도 없이 그냥 떠났어?
날 혼자 두고 가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큰 며느리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 서류가 그렇게 된 걸 뒤늦게 알았고 그날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출국해야 했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라며 여전히 무심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자마자 다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정선아, 너 내 돈 당장 내놔라. 할머니는 숨이 가쁘게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듯 그러나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다 어머니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피해자인데 알고나 말씀하시죠. 할머니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뭐, 지금 그게 말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1억이나 줬는데 나를 이렇게 두고 떠나? 아들 때문이라고 그게 이유가 돼? 결국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당장 설명해봐. 네가 사업에 무슨 착오가 생겼다면서? 손해봤다고 그럼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업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많이 손해를 봐서 그래서 돈이 다 필요했고. 정선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할머니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네 처한테 1억을 줬다고. 그 돈도 알지 못한 채 나만 두고 가는 게 말이 되냐? 그 돈으로 이민 준비하라고 줬는데 날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하냐? 큰아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1억을 정선이가 그 돈을 받았다고? 그 순간 할머니는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 돈을 줬어. 네 처가 말하기를 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보탰어. 그런데 나를 공항에 버리고 떠나?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침묵하다가 이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선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한테 돈 받은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자꾸 엉뚱한 데 투자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민을 가겠어? 난 어머니한테 필요한 돈을 마련한 것뿐이야.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할머니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 두고 간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할머니를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고 결국 몸져눕게 만들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집안에서 홀로 누워있던 할머니는 배신감과 외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 소식에 작은 며느리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공항에서 혼자 남겨진 것도 모자라 큰 며느리와 큰아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과거 자신이 큰 상실감을 느꼈을 때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도와줬는지를 기억했습니다. 몇 년 전 본인의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작은 며느리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동생과 함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김양순 할머니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힘들지? 할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인사도 못 해보고 그렇게 보내서 마음도 몸도 다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할머니는 말없이 작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이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일 거야. 나도 네 나이 때 친정엄마를 먼저 보냈단다. 내가 그 심정을 잘 알지. 작은 며느리는 할머니의 그 말에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어 주셔서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할머니는 작은 며느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언제든 나한테 기대도 돼. 사돈께서 눈 감는 순간 너와 사돈 총각이 얼마나 걱정됐겠니. 힘든 시간일 테지만 너는 잘 해낼 거라 믿는다.
작은 며느리는 그 말에 한동안 울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과 손길은 말 그대로 어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엄마 대신 이렇게 저를 챙겨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작은 며느리에게 그저 시어머니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녀가 홀로 남은 남동생까지 걱정하며 대학 등록금을 한 학기 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며느리는 할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작은 며느리에게 언제나 진심을 다해 주었고 작은 며느리도 그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고 몸져 누운 할머니를 보고는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큰 며느리와 큰아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잊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도울 차례예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작은 며느리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는 작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걸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게 작은 며느리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할머니가 큰아들과 큰 며느리에게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며느리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큰 상처를 입었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은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두 사람은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먼저 큰아들네가 할머니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이민 과정에서 할머니가 준 1억 원의 금전적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공항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이대로 넘어가게 놔두면 안 돼요. 힘들겠지만 끝까지 싸워야 해요. 작은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하던 중 결국 큰 며느리와 큰아들은 다시 집으로 찾아와 할머니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거칠게 항의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이민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서류도 이사도 돈 문제도 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난리를 치시면 어떻게 해요? 큰아들도 옆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우리가 서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러나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고, 공항에서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 내 기분을 니들이 어떻게 알겠니? 난 니들 믿고 다 내주었는데 이렇게 나를 두고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큰 며느리가 다시 뭐라고 변명하려 하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그저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놨을 뿐이야. 너희가 나한테 한 대로 말이다. 결국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할머니는 큰 며느리와 큰아들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의 금액은 원래 할머니가 이민 준비를 위해 지원했던 금액이었으나 이는 할머니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포함되어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물질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할머니는 작은 아들 근처에 조그만 집을 얻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 주었고 할머니는 그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무거웠습니다. 엄마, 나랑 정선이 결국 이혼할 것 같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주들이 눈에 아른거리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마음을 다잡은 할머니는 그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 생각해서 결정한 거겠지. 손주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더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마. 너희도 각자 알아서 살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결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큰아들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오롯이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박정선 씨는 이혼 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준비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박정선은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일상적인 생계마저도 버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민 준비를 하면서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고 이혼 후에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책임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 역시 큰 혼란과 상처를 겪었고 박정선은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었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들을 남편 쪽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 역시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박정선은 그들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와 환경을 다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남게 되었고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자리도 없었고 그동안 쌓아놓은 인간관계마저 모두 끊겨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선은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겨우 벌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도도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 달리 벅찬 생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근황을 큰아들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상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